전 세계의 고인돌이 6만 개 있습니다. 그중 4만 개가 이 좁은 반도에 있습니다. 이집트 피라미드보다 오래된 거성 무덤이 왜 하필 한반도에 이토록 몰려있는 걸까요? 고고학자들은 아직도 이 질문 앞에서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게 그 답은 기원전 1000년의 한 강가 마을에서 시작됩니다. 한 사람이 죽은 날 수백 명이 200톤짜리 바위를 옮기기로 결심했던 바로 그날에 전 세계에 고인돌이 몇 개나 있는지 아시나요? 유럽, 중동, 북아프리카, 아시아 대륙을 가리지 않고 약 6만 기에서 7만 기가 흩어져 있습니다. 프랑스 브르타뉴에도 있고 스페인에도 있고 인도에도 있습니다. 수천 년 전 인류가 거대한 돌을 세우고 그 위에 또 다른 돌을 올린 흔적은 지구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게 있습니다. 그 6만 기 가운데 약 40%가 단 하나의 반도에 몰려 있습니다. 한반도입니다. 남한에만 3만 기 이상, 북한까지 합치면 4만 기에 달합니다. 유럽 전체, 중동 전체, 아시아 나머지 전부를 합쳐도 한반도 하나를 넘지 못합니다. 숫자를 좀 더 좁혀보겠습니다. 전라남도, 한반도 남쪽의 이 한 지방에만 약 2만 개의 고인돌이 있습니다. 세계 어디를 찾아봐도 이 정도의 밀집도는 없습니다. 단일 면적으로 세계 최고입니다. 크기도 보통이 아닙니다. 화순에 있는 핑메 바위는 무게가 200톤이 넘습니다. 길이 7.3m, 두께 4m. 청동기 시대 사람들이 어떤 장비도 없이 이 돌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김해 구산동에는 350톤짜리 고인돌이 있습니다. 국내 최대 규모입니다. 350톤이면 톤당 10명의 인력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3,000명이 넘는 사람이 한 덩어리의 돌을 위해 모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3,000년 전 이 좁은 땅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왜 유럽도 아니고 중국도 아니고 하필 한반도였을까요? 왜 이 작은 반도에 세계 고인돌의 절반 가까이가 집중된 걸까요? 이 수수께끼의 답을 찾으려면 기원전 3000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지금부터 약 3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기원전 1000년경의 한반도. 이 땅에는 이미 수천 년 동안 사람이 살고 있었지만 이 시기에 결정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청동기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겁니다. 사람들은 강줄기를 따라 마을을 이루고 땅을 일구기 시작했습니다. 벼농사가 자리를 잡으면서 식량이 남기 시작했고, 식량이 남는다는 건 모든 사람이 농사만 짓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었습니다. 돌을 다루는 사람, 도구를 만드는 사람, 그리고 마을 전체를 이끄는 수장이 등장합니다. 계층이 생긴 겁니다. 누군가는 지시하고 누군가는 따르는 그런 사회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 시기에 한반도의 고인돌이 처음 등장합니다. 어느 날 한 마을의 수장이 죽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강가로 내려갑니다. 크고 납작한 바위를 찾기 위해서입니다. 수십 명이 하루 종일 걸어 적당한 돌을 골랐고 수백 명이 밧줄과 나무 썰매를 이용해 그 바위를 마을까지 끌어왔습니다. 땅을 파서 무덤방을 만들고 받침돌을 세운 뒤 마침내 거대한 덮개돌을 그 위에 올렸습니다. 수장의 곁에는 비파형 동검이 놓였습니다. 싸움에 쓰는 무기가 아니라 이 사람이 누구였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이었습니다. 이것이 한반도 최초의 고인돌이 세워진 풍경입니다. 처음에는 드문드문 세워지던 고인돌은 기원전 500년에서 400년 사이에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이 시기가 한반도 고인돌의 전성기입니다. 마을마다 수장이 죽으면 돌무덤을 세웠고 강줄기를 따라 서양과 남해안 일대에 고인돌이 빼곡하게 들어찼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게 고인돌은 한반도만의 문화가 아닙니다. 사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고인돌은 프랑스 브르타뉴 지역에 있습니다. 기원전 4800년경에 세워졌으니 지금으로부터 약 7000년 전입니다. 이집트의 피라미드가 세워진 게 기원전 2700년경이니까 피라미드보다 약 2000년이나 앞선 셈입니다. 피라미드가 세워질 때 유럽에서는 이미 거석이 서 있었고 그로부터 1000년 뒤 이 땅에서 고인돌이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거석을 세우는 문화는 인류 역사에서 아주 오래되고 널리 퍼진 현상입니다. 유럽에도 아시아에도
중동에도 고인돌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 좁은 반도에 전 세계 고인돌의 40%가 몰려 있다는 겁니다. 대체 이 돌들을 어떻게 옮겼을까요? 수백 톤짜리 바위를 사람의 힘만으로 들어올리는 일이 정말 가능했던 걸까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빠뜨린 게 있습니다. 이 거대한 돌은 대체 어떻게 옮겼을까요? 전라남도 화순에 가면 핑메 바위라 불리는 고인돌이 있습니다. 덮개돌의 길이만 7m가 넘고 두께는 4m에 달합니다. 무게는 200톤이 넘습니다. 그런데 경상남도 김해 구산동에는 이보다 더 거대한 것이 서 있습니다. 길이 10m에 높이 3.5m, 무게는 무려 350톤. 국내에서 발견된 고인돌 중 가장 큰 규모입니다. 350톤이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 감을 잡아보겠습니다. 보잉 747 전보 제트기 한 대의 자체 무게가 약 180톤입니다. 그러니까 전보 제트기 2대를 합쳐놓은 것과 맞먹는 바위를 크레인도 없이 사람의 힘으로 끌어야 했다는 뜻입니다. 과연 가능한 일이었을까요? KBS 역사 스페셜에서 실제로 이것을 재현해 본 적이 있습니다. 평평한 땅 위에 통나무를 나란히 깔고 그 위에 돌을 올린 뒤 새끼줄로 묶어 사람의 힘만으로 끌어보는 실험이었습니다. 결과는 이랬습니다. 돌 1톤을 옮기는데 약 10명의 인력이 필요했습니다. 6.8톤짜리 덮개돌 하나를 끌기 위해 약 70명이 줄에 매달려야 했습니다. 이 비율을 김해 구산동의 350톤짜리 바위에 그대로 대입하면 어떻게 될까요? 단순 계산만으로도 3,500명입니다. 3,500명이 하나의 바위를 옮기는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한 줄에 수십 명씩 굴그 새끼줄을 쥐고 통나무 레일 위로 바위를 끕니다. 앞쪽에서는 아직 지나지 않은 구간의 통나무를 새로 깔고 뒤쪽에서는 이미 지나간 통나무를 빼내어 다시 앞으로 달려갑니다. 또 다른 무리는 바위 옆에 서서 지렛대로 방향을 잡고 균형을 맞춥니다. 누군가는 높은 곳에 올라 앞뒤 수천 명에게 신호를 보냅니다. 한 사람이라도 박자가 어긋나면 바위는 기울고 통나무는 부서집니다. 실수 한 번이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운반만의 이야기입니다. 먼저 산비탈에서 바위를 떼어내는 사람들이 있어야 합니다. 장소를 선정하고 땅을 고르게 다지는 사람들이 있어야 합니다. 받침돌을 세우고 흙으로 경사로를 만들어 그 위에 수백 톤짜리 덮개돌을 밀어올리는 과정까지 포함하면 동원되는 인력은 훨씬 더 늘어납니다. 게다가 이 모든 사람에게 매일 먹을 것을 대야 하고 잠잘 곳을 마련해야 합니다. 공사가 끝나는 날까지 매일 그래야 합니다. 여기까지 오면 한 가지가 분명해집니다. 이것은 단순한 공사가 아닙니다. 수천 명을 한 날 한시에 한 곳으로 모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역할을 나누고 순서를 정해야 합니다. 식량을 모으고 운반 경로를 계획해야 합니다. 그것을 지시하고 조율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고 그 지시에 따르는 체계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조직입니다. 명령 구조가 있고 장기 계획이 있고 그것을 실행에 옮길 수 있는 권력이 있다는 뜻입니다. 350톤짜리 고인돌은 단순히 무거운 돌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회 조직력의 물리적 증거입니다. 3000년 전 이 땅 위에서 수천 명이 하나의 바위를 향해 같은 방향으로 줄을 당겼습니다. 누군가의 신호에 맞춰 일제히 발을 옮겼습니다. 이 규모의 공사를 조율할 수 있는 사회는 이미 국가에 준하는 구조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모든 수고를 감수했을까요? 그 안에는 단순한 시신 이상의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모든 수고를 감수했을까요? 수백 명, 수천 명이 몇 달에 걸쳐 바위를 옮기고 땅을 파고 돌을 세운 이유가 단지 시신 하나를 묻거 위해서였을까요? 고인돌을 발굴하면 그 안에서 무엇이 나오는지를 보면 답이 보입니다. 기록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인돌 안에서는 비파 형동검이 나왔습니다. 청동으로 만든 도끼가 나왔습니다. 고분옷과 대롱옷 같은 장신구가 나왔습니다. 비파 형동검은 실제 전투에 쓰는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이 칼은
싸움터에 나간 적이 없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였는지를 보여주기 위해 만들어진 상징물이었습니다. 고조선 시대 최고 권위자만이 지닐 수 있었던 표식입니다. 모든 사람이 고인돌에 묻힌 게 아닙니다. 고인돌은 그 시대의 왕릉 규모의 무덤이었습니다. 아무나 여기에 묻힐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고인돌은 단순한 무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의 돌 안에 여러 겹의 의미가 쌓여 있었습니다. 우선 지배자의 무덤입니다. 수장이 죽으면 마을 전체가 나서서 돌을 세웠습니다. 수장의 시신 곁에 청동검과 옥을 함께 묻었고 그 위에 수십 톤짜리 덮개돌을 올렸습니다. 이 무덤은 권력의 과시이기도 했습니다. 200톤짜리 바위를 옮길 수 있는 공동체, 그 바위를 옮기기 위해 수천 명을 조직할 수 있는 지도자, 고인돌의 크기는 곧 그 공동체의 힘, 그 자체였습니다. 동시에 고인돌은 영토를 표시하는 경계석이었습니다. 강줄기를 따라 줄지어선 고인돌은 이 땅이 누구의 영역인지를 알리는 표지판이었습니다. 그리고 공동체가 한자리에 모여 의례를 행하는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돌은 단순한 광물이 아니었습니다. 땅의 어머니라 불리는 지모신과 연결된 신성한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거대한 돌을 세우는 행위 자체가 하나의 종교적 의식이었고 산자와 죽은 자를 잇는 의례였습니다. 그러니까 고인돌 하나에는 죽음과 권력과 영토와 믿음이 동시에 담겨 있었던 겁니다. 이 사실을 알고 나면 전라남도에 왜 2만 개의 고인돌이 몰려 있는지가 달리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지역은 당시 한반도 남부를 장악한 가장 강력한 문화 집단의 중심지였습니다. 송국리 문화권이라 불리는 이 사회는 계획적으로 마을을 세웠고 사회적 위계가 뚜렷했습니다. 장거리 교역망을 운영했고 잉여 식량이 풍부했으며 수천 명의 노동력을 한 방향으로 동원할 수 있는 조직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고인돌의 수는 그 사회가 얼마나 조직화되어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였습니다. 전라남도 250여 곳에 2만 기가 집중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만큼 강력하고 체계적인 사회가 이 땅 위에서 오랫동안 작동하고 있었다는 물리적 증거입니다. 이제 왜 한반도에 세계 고인돌의 40%가 집중됐는지 그 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 왜 이 땅이었을까요? 세계 고고학계가 내놓은 첫 번째 가설은 지형입니다. 한반도 서남부는 화강암 지대입니다. 고인돌의 재료가 되는 크고 단단한 돌이 산 곳곳에 널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산 아래로는 넓은 평야와 큰 강줄기가 이어져 있었습니다. 돌을 떼어내기 쉬웠고 강을 따라 옮기기도 수월했습니다. 재료와 운반로가 같은 땅 위에 함께 갖춰져 있었던 셈입니다. 두 번째 가설은 문화의 이동입니다. 유럽에서는 기원전 4800년경 브르타뉴에서 처음 거석이 세워진 뒤 수천 년에 걸쳐 사방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동아시아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있었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만주와 시베리아를 거쳐 거석을 세우는 전통이 한반도로 흘러들어왔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 가설에는 빈 곳이 있습니다. 만주와 시베리아의 고인돌은 한반도에 비하면 훨씬 적습니다. 전통이 전해졌다면 왜 원래 있던 곳보다 새로 전해진 곳에서 더 폭발적으로 늘어났는지를 설명하지 못합니다. 세 번째 가설은 사회의 힘입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고인돌 하나를 세우려면 수백 명에서 수천 명이 같은 날, 같은 방향으로 줄을 당겨야 합니다. 그 사람들에게 밥을 먹이고 역할을 나누고 순서를 정할 수 있는 권력이 있어야 합니다. 당시 한반도 남부를 장악한 가장 강력한 문화 집단이 바로 송국리 문화권이었습니다. 계획적으로 마을을 세우고 먼 곳과 교역하고 잉여 식량을 쌓아둘 수 있는 정주 농경사회, 이런 조직력이 대규모 고인돌 축조를 가능하게 했다는 설명입니다. 세계 고고학계는 아직도 이 질문 앞에서 하나의 답으로 합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유력하게 받아들여지는 설명은 이 세 가지가 동시에 겹쳤다는 것입니다. 돌이 풍부한 땅, 거석을 세우는 문화가 흘러들어온 시기,
그리고 그것을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사회. 세 조건이 한꺼번에 만난 곳이 한반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게 있습니다. 고인돌은 과거의 유물이 아닙니다. 인도네시아 순바섬에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거성 무덤을 짓고 있습니다. 매년 약 100기. 마을 사람들이 함께 돌을 끌고 함께 세웁니다. 3000년 전 한반도에서 벌어졌던 일이 지구 반대편에서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살아있는 고인돌 문화입니다. 2000년 유네스코는 고창과 화순과 강화의 고인돌 유적을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했습니다. 고인돌 1100기 이상이 모여있는 이 세 곳의 밀집도와 형식의 다양성이 고인돌의 형성과 발전 과정을 보여주는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유적이라는 이유였습니다. 이제 왜 이 땅이었는지 그 답의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완전한 답은 아직 아무도 내놓지 못했습니다. 3000년이 지난 지금도 이 돌들은 풀리지 않은 질문을 품은 채 이 땅 위에 서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한반도 곳곳에는 3000기가 넘는 고인돌이 땅 위에 서 있습니다. 어떤 것은 논밭 한가운데, 어떤 것은 아파트 단지 옆에, 어떤 것은 이름 없는 야산 기슭에 조용히 놓여 있습니다. 3000년 전 이 땅에서 수천 명이 함께 바위를 옮겼습니다. 누군가의 죽음 앞에서 200톤짜리 돌을 끌어다 하늘을 향해 세웠습니다. 그것이 정확히 왜였는지를 우리는 아직 완전히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게 그 질문을 품고 있다는 것 자체가 어쩌면 그들이 우리에게 남긴 가장 거대한 유산인지도 모릅니다. 답이 아니라 질문을, 무덤이 아니라 이야기를, 3000년의 시간을 건너 지금 이 자리까지 도착한 돌의 언어를.